어르신,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혼자 사는 게 이렇게 무서울 줄 누가 알았을까? 잠들기 전 텅 빈 방 안의 정막이 갑자기 가슴을 덮치고 새벽에 눈을 떴을 때 집안에 아무 소리도 없다는 사실이 유독 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아십니까? 혼자 사는 이 시간이 어쩌면 누구보다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으로 바뀔 수 있는 시작점일지도 모른다는 걸요. 우리는 흔히 누군가 옆에 있어야만 외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밥을 같이 먹어주고 말을 건네주고 문을 열면 왔어? 하고 맞아줄 사람이 있어야만 완전한 삶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의 현실은 다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150만 명 이상이 혼자 살고 있습니다. 혼자 먹고, 혼자 자고, 혼자 늙어가는 시대입니다. 이 현실 앞에서 많은 분들이 두려움을 느낍니다. 우울증, 무기력, 고립감, 그리고 그보다 더 깊은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걸까 하는 씁쓸한 감정까지. 하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듣는 어르신들께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혼자인 것이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혼자인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당신의 삶을 결정합니다.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혼자라는 사실은 바꿀 수 없어도 혼자 사는 방식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꾼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67세 정미란 씨입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아들 둘이 각자 지방에서 살게 되면서 완전히 혼자가 된 지 5년, 미란 씨의 삶은 처음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무너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하루가 지나가고 저녁이 되면 적막한 집안에서 텔레비전 불빛만 반짝였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반찬은 늘 상했고 밥을 해도 혼자 먹기엔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미란 씨는 욕실 거울 앞에서 한참 동안 자신을 바라보다 문득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살다간 정말 혼자 죽겠구나. 그리고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 혼자라도 살아야 한다. 남편이 본다면 부끄럽지 않게 나 스스로에게 떳떳하게 살아야 한다. 바로 그 결심이 그녀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활짝 열고 아침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을 스치는 느낌,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그녀는 오래 잊고 있던 감정을 느꼈다고 합니다. 아, 세상은 여전히 아름답구나. 그날 그녀는 혼자지만 정성스럽게 아침을 차렸습니다. 식탁보를 깔고 토스트를 굽고 계란을 부치고 따뜻한 우유 한 잔을 준비했습니다. 혼자 먹는 밥 한 끼를 마치 손님을 대접하듯 준비하며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혼자라는 건 비참함이 아니라 자유구나. 나만을 위해 이 식탁을 차릴 수 있구나. 그리고 이 작은 변화 하나가 그녀의 삶 전체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첫 번째 핵심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움으로 채울 것인가? 아니면 나를 돌보는 시간으로 바꿀 것인가? 사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미국 브리거명 대학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은 비만보다 위험하며 하루 15갭이 담배를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악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외로움은 실제로 혈압을 올리고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면역력을 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혼자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혼자 사는 삶을 더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혼자를 약점이 아니라 자산으로 대한다는 것. 혼자 있는 시간에 집중하고 자신을 위해 작은 루틴을 만들고 스스로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며 외로움과 정면으로 마주하고 인정합니다. 이것은 절대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강함입니다. 미란 씨는 말합니다. 나는 남편과 함께 살 때보다 지금이 더 나답게 살아.
혼자지만 혼자가 아니라 온전히 내 삶의 주인이 된 것 같아. 어르신,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어온 말이 있습니다. 늙으면 쓸쓸하다, 늙으면 외롭다. 하지만 그 말은 반쪽짜리 진실입니다. 늙어서 외로운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 시간을 쓰지 않을 때 외로워집니다. 이제부터 시작되는 6개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혼자 사는 삶이 어떻게 천국으로 바뀌는지, 그리고 당신도 그 길을 걸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진짜 변화의 첫걸음을 이야기합니다. 혼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용기, 이것이 모든 변화의 시작입니다. 혼자 사는 삶을 천국으로 바꾼 사람들의 공통점은 아주 단순하지만 누구나 쉽게 하지 못하는 한 가지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현실을 부정하지 않는 용기, 혼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라는 현실을 부끄러워하고 숨기고 부정하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외로움을 더 깊게 만들 뿐입니다. 어떤 감정이든 부정할수록 더 커지고 밀어낼수록 더 강하게 돌아옵니다. 외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로움을 인정하지 않으면 외로움은 당신의 마음속에 숨어 조용히 번지고 결국 몸까지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삶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나는 지금 혼자이다 라는 사실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많은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감정을 감추는 사람일수록 그 감정의 지배를 더 강하게 받는다고. 반대로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 그 감정은 힘을 잃습니다. 외롭다고 말하는 순간 외로움은 당신을 조종하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스스로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신의 상태를 솔직하게 바라보는 태도, 그것이 바로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혼자가 되면 처음에는 많은 것들이 무섭습니다. 밥도 혼자 먹어야 하고, 밤이면 집이 너무 조용하고, 아플 때는 누구에게 말해야 할지조차 막막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이렇게 자신에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 나는 지금 혼자다. 하지만 괜찮다. 이 혼자라는 시간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 수도 있다. 실제로 혼자 살면서 잘 적응한 사람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이런 깨달음을 거쳤습니다. 현실을 숨기지 말자. 부끄럽지 말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 이 아주 작은 깨달음이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혼자라는 현실을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비로소 마음이 정리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보이기 시작하며 내가 어디까지 움직일 수 있는지가 명확해집니다. 자기 삶의 주도권을 회복하는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혼자라는 현실을 인정하는 순간 한 가지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자신을 돌보는 일의 우선순위가 바뀌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남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시작됩니다. 남에게 맞추고 눈치를 보고 평가받을까 걱정하며 살아온 수십 년의 삶에서 벗어나 비로소 나 중심의 삶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혼자라는 것은 결핍이 아니라 해방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설명할 필요 없고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고 누구의 기분을 맞출 필요도 없습니다.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감정을 숨기고 살아왔는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혼자 살면서 행복해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가 되니 오히려 나를 찾게 됐다. 이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며 수많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누군가의 부모, 누군가의 자식, 누군가의 배우자, 누군가의 직장 동료, 누군가의 친구. 하지만 혼자가 되는 순간 우리는 그 모든 역할에서 벗어나 오직 나라는 존재만 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잊고 지냈던 진짜 나를 다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혼자라는 현실을 받아들인 뒤 무엇을 해야 하는가입니다.
혼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 용기라면, 그 다음은 그 혼자라는 시간을 어떻게 채울지 선택하는 두 번째 용기입니다. 외로움을 내버려 두면 외로움은 당신을 지배합니다. 하지만 외로움을 직면하고 인정한 뒤에는 그 빈 공간을 새로운 무언가로 채워 넣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작은 루틴일 수도 있고, 새롭게 배우는 취미일 수도 있고, 가벼운 산책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속도를 조급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갑자기 삶을 완전히 바꾸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작은 한 걸음, 아주 사소한 선택 하나가 모여 어느 날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혼자 사는 삶을 잘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엔 아주 작게 시작했다. 나를 위한 아침, 식사 한 끼, 집 밖으로 나가는 10분 산책, 창문을 열며 하는 심호흡 3번. 이런 사소한 행동들이 외로움의 벽을 조금씩 허물고 당신의 삶을 다시 움직이게 만들 것입니다. 혼자라는 현실은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강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입니다. 혼자 살아야 하는 상황이 두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두려움의 뿌리는 대부분 익숙하지 않음에서 옵니다. 하지만 사람이란 익숙해지면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혼자라는 현실을 담담하게 인정하는 것, 그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앞으로 펼쳐질 삶을 새롭게 설계하기 위한 첫 단계입니다. 이제 당신의 삶은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혼자라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혼자라는 상황을 받아들였을 때 비로소 진짜 자유가 찾아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야 한다는 의무에서도, 누군가를 돌봐야 한다는 부담에서도 벗어나 오롯이 나를 위한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당신을 더 강하게 하고 더 단단하게 만들며 더 자유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혼자인 시간이 많아졌다면 이것은 새로운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당신의 것으로 만드세요. 당신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혼자 살아가는 날들이 길어질수록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혼자 있으니까 더 편하겠다. 그러나 실제로 혼자 살아본 사람만이 압니다. 편안함보다 먼저 찾아오는 건 적막함이고, 자유보다 먼저 느껴지는 건 방향을 잃어버린 듯한 공허함이라는 것을. 특히 60대, 70대가 넘어서 혼자가 되면 어느 날 갑자기 삶 전체가 멈춰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곤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혼자라는 현실은 바뀌지 않더라도 혼자 사는 방식은 얼마든지 다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변화는 아주 사소한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혼자 살아도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생활 속 작은 자립의 힘을 깊이 있게 풀어보려 합니다. 나이가 들면 하루에 필요한 일들이 줄어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혼자일수록 스스로 챙겨야 할 것이 더 많아지고 그 작은 일 하나하나가 나를 지탱하는 기둥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여는 일, 간단한 식사를 준비하는 일, 옷을 갈아입고 세수를 하는 일. 이런 사소한 행동들이야말로 나이 들수록 더 귀하고 소중한 자립의 증거가 됩니다. 정신의학에서는 이를 일상기능 유지 능력이라고 부르며 노년 건강을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로 사용합니다. 즉, 혼자 힘으로 하루를 관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강한 생존력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어르신은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하루를 좌우한다고 말했습니다. 혼자 살게 된 후 한동안은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스스로에게 약속했다고 합니다. 아침 8시가 되면 무조건 일어난다. 누가 깨워주는 사람도 없고 약속이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그 작은 규칙 하나가 다시 세상을 바라보게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이런 습관은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음의 엔진을 켜는 스위치와 같습니다. 창문을 열고 들어오는 공기를 맞는 순간 몸과 마음이 동시에 깨어나는 작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행동이 감정을 이끈다고 설명합니다. 기분이 좋아져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혼자 사는 삶을 안정시키는 또 하나의 핵심은 바로 식사입니다. 혼자 먹는 밥은 대충 때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찬을 꺼내놓기도 귀찮고 밥을 짓는 것도 번거롭기 때문에 그냥 빵 한 조각, 라면 한 그릇으로 끼니를 때우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식사가 반복되면 몸도 마음도 금방 무너집니다. 노년 영양 연구에 따르면 혼자 사는 어르신들의 영양 결핍 위험은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혼자 먹더라도 제대로 차려 먹는 사람은 오래 산다. 식탁에 작은 식탁보를 깔고 반찬 2가지를 정갈하게 놓고 따뜻한 국을 준비하는 행위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나를 존중하는 시간입니다. 혼자 먹는 밥상을 정성스럽게 차리는 사람은 자신을 외롭게 두지 않습니다. 자기 존재를 인정하는 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자립의 힘은 일상의 작은 결정을 스스로 내리는 능력입니다. 오늘은 어떤 옷을 입을지, 어디까지 걸어갈지, 마트에서 무엇을 살지, 병원엔 언제 갈지. 이런 사소한 선택들이 쌓여 하루가 만들어지고 하루가 쌓여 인생의 리듬이 만들어집니다. 의료 현장에서는 혼자 계신 어르신에게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스스로 은행 업무를 보실 수 있나요? 약을 제때 챙겨 드시나요? 정해진 일정이 있나요? 이 질문들이 의미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스스로 관리하고 계십니까? 라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일정 관리, 돈 관리, 생활 루틴을 스스로 챙기는 사람은 절대 갑자기 무너지지 않습니다. 정신의학에서는 이를 높은 생활 자율성 지수라고 부릅니다. 이 지수가 높을수록 치매 위험은 줄어들고 우울증 발생 가능성도 크게 낮아집니다. 즉, 스스로 챙기는 삶은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예방책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립을 키울 수 있을까요?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매일 나 자신에게 일을 줘요. 오늘의 할 일 한 가지만 정하면 그걸로 충분해요. 작은 목표 하나.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오늘은 집 앞까지 산책하기. 오늘은 마트에서 과일 사오기. 오늘은 싱크대를 정리하기. 오늘은 하루 10분 스트레칭하기. 이런 작은 목표들이 쌓여 삶의 틀이 만들어지고 그 틀은 혼자인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울타리가 됩니다. 혼자 사는 노년의 행복은 거창한 계획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루틴, 작은 선택, 작은 실천들이 하루를 단단하게 지탱해 줍니다. 결국 자립은 몸의 힘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나를 돌본다. 이 단순한 선언이 혼자인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외롭지 않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외로움에 휘둘리지 않게 만드는 힘입니다. 세상 누구도 대신 챙겨주지 못하는 마지막 영역이 바로 생활 속 자립입니다. 그리고 이 자립의 힘을 갖춘 사람은 혼자 살아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자유롭게, 자신만의 리듬으로 늙어갈 수 있습니다. 그 자립의 힘이 바로 혼자 사는 삶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꾸는 숨겨진 열쇠입니다. 사람이 혼자 살게 되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몸도, 돈도, 집도 아닙니다.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몸은 금방 따라오고, 몸이 약해지면 관계가 끊기고, 관계가 끊기면 삶 전체가 어둠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의 방향을 어디에 두느냐입니다. 미란 씨 역시 처음 혼자가 되었을 때 마음이 가장 먼저 붕괴됐습니다. 남편의 빈자리를 받아들이기도 전에 세상과의 연결이 한 올 한 올 끊어지는 느낌이 밀려왔습니다. 거실에 앉아 TV를 켜도 화면 속 사람들의 웃음소리는
오히려 자신의 고독을 더 크게 울리는 메아리 같았고 밤이 되면 집안이 너무 조용해서 라디오를 켜 두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조용한 집안이 무서운 게 아니라 조용한 나 자신이 무서운 겁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고 아무 계획도 세우지 않은 채 그저 흘러가는 하루를 바라보는 자신의 모습이 낯설고 두려운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사건이 미란 씨의 마음을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장을 보러 갔다가 계산대 앞에서 카드를 꺼내는데 갑자기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없었고 가슴이 쿵 떨어지는 느낌과 함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고 숨이 막히는 것 같은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계산대 직원이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지만 대답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겨우 집에 돌아와도 공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혼자 있다는 사실이 갑자기 비수처럼 심장에 박혔습니다. 만약 지금 쓰러지면 누가 알지? 내가 죽어도 이틀은 지나야 아들들이 알겠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날 밤 미란 씨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무너지는 건 몸 때문이 아니라 마음 때문이다. 그때부터 미란 씨는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아주 단순했지만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바로 내 감정에 이름 붙이기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기운이 없으면 기운이 없네. 외로우면 외롭네. 무서우면 무섭네. 이렇게 한마디씩 말해주는 겁니다. 마음을 숨기면 마음은 더 굳어지고 감정을 억누르면 몸이 대신 아파집니다. 그런데 감정에 이름을 붙이면 놀랍게도 감정이 조금은 느슨해집니다. 마치 꽉 묶여있던 매듭을 살짝 흔들어 푸는 느낌이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의 레이블링 효과라고 부릅니다.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는 순간 뇌의 공포신호가 낮아지고 감정이 진정된다는 원리입니다. 미란 씨는 매일 거울 앞에서 이 연습을 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슬프네. 이제는 덜 외롭네. 괜찮아지고 있네. 그렇게 한마디씩 스스로에게 말을 하다 보면 마음이 조금씩 환기됐고 그 작은 변화가 하루를 견딜 힘을 주었습니다. 마음 관리의 두 번째는 집 안 공기의 흐름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집은 시간이 지나면 공기조차 무거워지고 멈춥니다. 미란 씨는 창문을 여는 일을 하루의 가장 중요한 의식으로 삼았습니다. 아침 햇빛이 들어오고 바람이 커튼을 흔들고 먼지가 흩날리며 바깥의 기운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나도 오늘 다시 살아야겠구나 하는 힘이 생겼습니다. 햇빛을 받는 10분은 뇌의 세로토닌 수치를 높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햇빛은 우울감을 낮추고 집중력을 회복시키며 외로움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란 씨는 매일 아침 창가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혼자라도, 아니 혼자이기에 더 느긋하게, 더 온전히 자신의 시간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마음 관리의 세 번째는 내 공간에 작은 생명 하나 들이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화분입니다. 미란 씨는 작은 초록 식물 하나를 들여 베란다에 두었습니다. 식물에 이름도 지어주었습니다. 초롱이. 매일 물을 주며 오늘도 잘 있었니? 하고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초롱이의 잎이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걸 보는 게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식물은 사람의 외로움을 줄이고 삶의 활력을 높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식물 돌보는 행동은 우울감을 낮추고 심박수를 안정시키며 치매 위험도 줄여준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식물은 당신이 누구인가를 기억하게 해주는 존재입니다. 누군가를 돌본다는 행위가 나를 다시 살아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마음 관리의 네 번째는 작은 목표 하나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아주 작은 목표였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동네 한 바퀴 걷기, 오늘은 좋아하는 빵 사 먹기, 오늘은 꽃시장 구경하기.
작은 목표를 이루면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되어 만족감과 자신감을 줍니다. 목표가 작을수록 실패할 가능성도 적고 성공의 경험은 계속 쌓입니다. 이 작은 성공이 몇 날 며칠을, 몇 달을 버티는 힘이 됩니다. 마음 관리의 5번째는 관계의 기준을 새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혼자 산다고 해서 모든 사람과 가까이 지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거리가 필요한 관계도, 이제는 내려놓아야 하는 관계도 있습니다. 마음이 편한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편하지 않은 관계에 억지로 매달리면 마음의 에너지가 고갈됩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여전히 관계에서 상처받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기대를 놓는 순간 관계는 훨씬 가벼워지고 오래갑니다. 미란 씨도 더 이상 아들들에게 기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수채화 교실에서 만난 친구들과 새로운 관계를 만들었고 그 관계 속에서 따뜻함을 얻었습니다. 삶은 결국 누가 오래 남느냐가 아니라 누가 내 마음에 평화를 주느냐로 결정됩니다. 마음 관리의 마지막 단계는 나를 용서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나온 세월, 실패, 후회, 미안함, 서운함, 이 모든 것이 나를 짓누릅니다. 미란 씨는 거울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나를 용서하자. 잘못 살아온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 살아온 거니까. 이 한마디가 마음에 응어리진 수십 년의 짐을 조금씩 풀어주었습니다. 마음을 정리할 때 삶이 정리되고 마음이 치유될 때 몸도 치유됩니다. 혼자 사는 삶은 결국 마음의 싸움입니다. 하지만 마음만 잘 붙잡으면 혼자 사는 삶은 절대로 지옥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군가와 살 때는 느낄 수 없던 자유, 평온, 기쁨이 더 깊게 스며듭니다. 그리고 그 마음 관리의 첫걸음은 언제나 같습니다. 외로움과 두려움을 부정하지 말고 조용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외롭다. 하지만 나는 계속 살아갈 거다. 그 한마디가 오늘을 버티게 하고 내일을 살게 합니다. 노년의 삶이 가장 고요해지는 순간은 몸이 아니라 마음이 조용히 닫혀갈 때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몸이 아파서 힘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마음이 아파서 더 힘들더라. 바로 그 지점이 우리가 반드시 넘어야 하는 5번째 산, 마음의 회복과 관계의 재탄생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단순해지고 대신 더 날카로워집니다. 젊을 때는 수십 명과 어울려도 별로 상처받지 않지만 60이 넘으면 한마디 말, 한 번의 침묵, 한 번의 무관심이 마음 깊숙이 박혀 오래 남습니다. 미란 씨도 그랬습니다. 남편의 죽음보다 더 아프게 느껴졌던 건 주변 사람들과의 거리가 갑자기 멀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가까웠던 친구들이 하나둘 병들어 연락이 끊기고 딸들은 멀리 떠나 바쁘다는 이유로 전화를 미루고 이전엔 편하게 나누던 대화가 이젠 조심스러운 말투로 바뀌어버리고 그렇게 관계는 서서히 그녀의 손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미란 씨는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잃는 건 삶의 일부지만 사람을 다시 맞이하는 것도 삶의 일부구나. 이 깨달음은 아주 작은 실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동네 마트에서 계산대 직원에게 먼저 인사하기, 공원에서 마주친 사람에게 가볍게 목례하기, 버스 정류장에서 옆에 앉은 이에게 날씨 이야기 한마디 건네기. 처음엔 어색하고 떨렸지만 그 작은 시도가 미란 씨를 다시 세상과 연결하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관계를 약한 연결, weak ties 이라고 부릅니다. 가족처럼 깊지는 않지만 반복적으로 마주하고 가벼운 대화를 나누는 관계가 외로움을 크게 낮춘다는 과학적 연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친밀한 관계만이 삶을 지탱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벼운 인사, 짧은 대화, 스쳐 지나가는 친절들이 노년의 정신 건강을 더 크게 지켜줍니다. 미란 씨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들의 이름도 몰라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얼굴만 보면 마음이 놓여요. 바로 이것이 노년의 관계가 가진 힘입니다. 익숙한 얼굴 하나가 하루를 버티게 하고 짧은 대화 하나가 밤의 외로움을 덜어줍니다. 이 관계는 당신의 삶을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밝힙니다. 그리고 미란 씨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그녀는 관계의 기준을 새롭게 세웠습니다. 젊을 때는 상대가 나에게 잘해주는지, 예의를 지키는지, 얼마나 자주 연락하는지에 민감했습니다. 하지만 70이 넘어 다시 혼자가 되었을 때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나를 편안하게 하는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다. 그래서 기준을 바꾸었습니다. 연락이 뜸해도 마음이 따뜻한 사람, 자주 보지 않아도 만나면 편안한 사람, 말수가 적어도 함께 있으면 불안하지 않은 사람. 이런 관계만 남기고 나머지는 천천히 거리를 두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정서적 선택성, emotional selectivity 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자연스럽게 불필요한 관계를 줄이고 진짜 의미 있는 관계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우리 삶의 질을 극적으로 높입니다. 미란 씨가 관계에서 가장 힘들어했던 건 기대였습니다. 자녀가 먼저 연락해 주길 기대하고, 친구가 먼저 챙겨주길 기대하고, 누군가 자신을 이해해 주길 기대하면서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니 마음이 참 가벼워졌어요. 내가 먼저 연락하면 되지. 내가 먼저 인사하면 되지.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기대치를 낮추는 것만으로도 인간관계의 만족도가 크게 올라간다고 합니다. 관계는 밀고 당기는 줄다리기가 아닙니다. 내가 마음 편한 만큼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가까우면 부딪히고 멀어지면 끊어집니다. 그래서 미란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많을 필요가 없어요. 나를 편하게 해주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충분해요. 노년에 중요한 건 깊은 관계가 아니라 지탱해주는 관계입니다. 짧은 통화 한 번, 문자 메시지 한 줄, 잘 지내세요? 라는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이 작은 연결이 고립을 막아주고 외로움을 줄여주고 삶의 의미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는 나이가 들어도 끝까지 새로 만들 수 있습니다. 60세든 70세든 80세든 새로운 인연은 충분히 찾아옵니다. 오히려 노년의 인연은 더 순수합니다. 이해관계가 없고 경쟁이 없고 오직 따뜻함으로만 이어집니다. 혼자 사는 삶에서 관계는 선택입니다. 당신을 힘들게 하는 관계는 놓아도 됩니다. 당신을 편하게 하는 관계는 붙잡으세요. 그리고 새로운 관계는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들이세요. 인생의 후반부에서 우리의 마음을 살리는 것은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도입니다. 그 온도가 당신의 남은 인생을 따뜻하게 비춰줄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많은 것을 잃는다고 생각합니다. 젊음도, 사람도, 관계도, 건강도. 그러나 제가 오래 살아보니 알게 된 게 있습니다. 잃는 만큼 반드시 새롭게 얻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그걸 발견하느냐 못하느냐, 그 작은 차이가 인생의 마지막 장을 완전히 달라지게 만듭니다. 혼자 사는 삶이 두렵지 않은 이유도, 외로움 속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이유도 결국은 같은 지점으로 돌아옵니다. 내 삶의 주인은 언제나 나였다는 깨달음입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의 아내로, 남편으로, 엄마로, 아버지로 혹은 누군가의 자식으로 살아왔습니다. 이름보다 역할이 먼저였고 마음보다 책임이 앞섰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혼자가 되고 나면 비로소 알게 됩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나 자신으로 살아본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요. 혼자 사는 삶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그것입니다. 처음으로 나 자신으로 살아볼 기회. 누구에게 맞추지도 않고
누구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지도 않고 오직 나로 사는 시간. 이 시간이야말로 나이 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선물입니다. 혼자 사는 삶이 두려운 이유는 실제로 혼자라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혼자를 살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누군가를 먼저 챙기느라 나를 잊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혼자가 되면 갑자기 공허해지고 두려워집니다. 하지만 그 공허함은 생각보다 빨리 채워질 수 있습니다. 나를 돌보기 시작하면, 나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나를 삶의 중심에 다시 세우기 시작하면 그 공허함은 놀라울 만큼 빠르게 사라집니다. 그 빈자리엔 고요함, 자유, 주체성, 그리고 늦게 찾아온 자존감이 자리를 잡습니다. 우리가 남은 인생에서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나를 가볍게 만드는 선택을 매일 하나씩 하는 것. 마음을 짓누르는 사람과 거리를 두고, 버리지 못했던 물건들을 정리하고, 잊었다고 생각했던 감정을 꺼내어 놓고, 오래된 미련을 조금씩 흘려보내고, 더 이상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책임과 기대들을 내려놓는 것. 이 작은 내려놓음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밝아지고, 생각이 단순해집니다. 세상이 달라진 게 아니라 내가 달라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혼자 살아도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과 같은 고민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남편을 떠나보낸 뒤 3년째 혼자 살고 있고, 누군가는 이혼 후 처음으로 혼자 늙어가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중이며, 누군가는 평생 결혼하지 않았지만 처음으로 외로움을 느끼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화면 너머에서 서로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과장이 아닙니다. 당신의 외로움은 당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도 같은 길을 걷고 있고,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으며, 같은 두려움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이지만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남은 인생이 짧을수록 더 빛날 수 있고, 만남이 적을수록 더 깊어질 수 있으며, 혼자인 시간이 길수록 더 나다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혼자 사는 삶은 패배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고독은 벌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나이 들면 쇠퇴가 아니라 완성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당신은 이미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창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고 인사 한마디 건네고 나를 위한 10분을 만들고 작은 취미를 하나 시작하고 감사 하나를 적기만 해도 인생은 달라집니다.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아니, 혼자이기에 오히려 더 단단하고 더 지혜롭고 더 자유롭습니다. 당신의 남은 삶이 누구보다 빛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에도 당신 자신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한 줄 꼭 남겨주세요. 당신의 한 줄이 또 다른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